단 50분간의 회담, 그리고 사흘 뒤 터진 관세 폭탄. 도대체 그 50분 동안 무슨 일이 오갔던 걸까요? 한미 정상 간의 역사적 합의는 왜 무너졌고, 미국 대통령은 왜 갑자기 쿠팡을 언급하며 분노했을까요? 한국 자동차 산업에 치명적인 관세 폭탄이 떨어지기까지. 그 뒤에는 우리가 미처보지 못했던 정치, 로비, 그리고 외교의 복잡한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겠습니다. 2026년 1월 한미 양국 간 무역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미 통상 현안은 다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대한 사건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시간순으로 분석하며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맥락들을 탐구합니다. 사건의 서막은 2025년 7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라고 극찬하며 한미 양국의 경제적 유대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이어 2025년 10월 29일 경주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합의 조건을 재확인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약 보름 뒤인 2025년 11월 13일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공동 팩트시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팩트시트는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었는데 한국은 3,500억 달러 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안보 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사용 후핵 연료 재처리,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지원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포괄적인 합의는 한미 동맹의 경제적, 안보적 차원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2025년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MOU가 서명되었습니다. 이 MOU에는 한국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된다는 중요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한국 국회의 신속한 입법 절차를 독려하는 동시에 미국 측의 관세 인하 약속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약 2주 후인 2025년 11월 26일 여당인 민주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대미 투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실행하고 한미 전략 투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습니다. 이 법안의 발의는 한미 정상합의 이행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인 11월 27일 대미투자 특별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난항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법안의 국회 비준 필요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법안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향후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국회의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와중에도 미국은 합의된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2025년 12월 4일 미국은 관보 개제를 통해 한국산 주요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했습니다. 이는 11월에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 특별법이 발의된 것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 조치였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입법 과정을 신뢰하고 선제적으로 약속을 이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 특별법 심사는 계속해서 지연되었습니다. 12월에는 조세심의 일정, 1월에는 인사청문회 등으로 개별 법안 논의가 제약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미투자 특별법은 해를 넘겨서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는 미국 측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월 23일 현지 시간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직 총리로는 41년 만에 단독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벤스 부통령과 50분간 회담을 가졌는데 이는 당초 예정보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회담은 여러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회담의 첫 질문으로 쿠팡과 한국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나? 라며 쿠팡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총리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고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정당한 법 집행 절차임을 강조하며 미국 기업 차별이 아닌 법적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양국 정부 간 오해가 없도록 상호 관리의 필요성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월스트리트 저널은 벤스 부통령이 김 총리에게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하며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벤스 부통령이 질의했고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특사 파견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외에도 소년보 목사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 한미조선 협력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회담 결과 양측은 직통 전화번호를 교환하며 한라인을 구축했고 벤스 부통령은 한국 방문 초청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벤스 부통령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달했습니다. 벤스 부통령과의 회담으로부터 불과 3일 후인 1월 26일 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글을 게시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상 품목에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가 포함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 이후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대미투자 특별법의 통과 지연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그의 발언 원문 요지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 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는 즉각적으로 한국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1월 27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하락했고 특히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 업종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증권사들은 관세 인상 시 현대차가 약 6조 8천억 원, 기아가 약 4조 1천억 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며 이는 두 회사의 영업이익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미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측의 공식 통보는 없었다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캐나다 방문 일정을 중단하고 급히 미국으로 향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말, 3월 초에 통과시키겠다는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발표 하루 만에 완화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1월 27일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며 양국 간 협의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그의 협상 방식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제 사건의 배경 정보를 살펴보며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전개되었는지 더 깊이 이해해봅시다. 먼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미 의존도는 매우 높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약 347억 달러 약 50조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자동차 수출의 약 49%를 차지합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 수출 품목이며 전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13%에 이릅니다. 따라서 관세 인상은 한국 경제, 특히 자동차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세 인상의 잠재적 영향은 여러 가지로 분석됩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차량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일본이나 멕시코산 차량 대비 경쟁 열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관세 인상분을 소비자가에 전가하거나 기업이 비용을 흡수하여 수익성 악화를 감내해야 하는 선택지에 놓입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미국 현지 공장 생산 확대나 신흥 시장으로의 물량 전환이 고려될 수 있지만 현지 생산 확대는 국내 생산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또한 쿠팡 이슈는 이번 관세 인상 발표의 중요한 맥락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 정부의 조사 및 법 집행 절차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하며 한국 정부의 조치를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김민석 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투자사들은 김 총리가 마피아 소탕 발언으로 차별적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특정 기업 언급 없이 발언 맥락이 왜곡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김민석 총리와 벤스 부통령의 회담 1월 23일에서 쿠팡 문제가 논의된 지 불과 3일 만에 트럼프의 관세 인상 발표 1월 26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쿠팡 이슈와 관세 결정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 내 존재감이 거의 없는 쿠팡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그의 특유의 협상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국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식 협상 기법이자 협상 카드로 해석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 또한 정치적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다는 관측입니다. 법적 실효성 측면에서도 관세 인상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별도의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 등 공식 행정 절차가 필요하며 발표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 공식 통보는 없었습니다. 향후 한미 관계는 정부 차원에서 외교통상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하고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통한 장기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화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주요 수치를 정리하면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은 3,500억 달러 약 505조 원이었습니다. 기존 관세율은 15%였으나 트럼프 발표로 25%로 인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약 347억 달러 약 50조 원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49%를 차지합니다. 관세 인상 시 현대차는 약 6조 8천억 원, 기아는 약 4조 1천억 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 명이었고 김민석 총리와 벤스 부통령의 회담은 5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단기 과제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가장 시급합니다. 여당의 2월 말 3월 초 통과 목표에 따라 여야 협의를 통한 신속한 입법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한미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오해를 관리하고 실무 조율을 해나가야 합니다. 산업계는 미국 현지 생산 확대 검토와 시장 다변화 전략을 수립하여 통상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조선, 반도체, 에너지 등 주요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트럼프식 협상에 대한 대응 매뉴얼 구축과 통상, 현안의 정치화 방지를 통한 통상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도 중요합니다. 국내적으로는 대외 협상의 국내 이행 시스템 정비와 행정부 입법부 간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1월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 인상 발표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사건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처리 지연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트럼프의 압박식 협상 기법, 쿠팡 이슈 등 한미 간 통상 현안, 그리고 한국 국회 입법 일정과 여야 관계라는 국내 정치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정상 간 합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 과제를 보여주며 향후 한미 관계와 한국의 통상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기 원하시면 이슈 브리핑을 구독하세요.